제가 그 땅이 있는 울주군 삼동면 사람이거든요. 그 땅을 잘 알고 또 지난 주말에 제가 또 그 산을 가봤습니다. 네.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. 네.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그 울산 KTX 여기 멀리 보입니다. 1.8km, 2km 떨어져 있거든요. 그 사이는 모두 다 산입니다. 산이고 그 이제 노선은 이제 그 터널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모든 여기 전체가 산이기 때문에 터널로 갈 수밖에 없는 방법일 겁니다. 그거를 산을 절개를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뿐만 아니라 흉물이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터널을 결정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노선도 이쪽 KTX 울산역은 지금 4차선이 만들어져 있고 삼동 쪽으로도 지금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직선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그 산 넘어서 댐이 있습니다. 댐이 있기 때문에 댐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댐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옆으로 비껴가면서 김기현 후보의 땅으로 이제 일부 지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산 꼭대기에는 이제 고압 철탑들이 서 있었습니다. 철탑이라는 것이 이제 경사지면에 세울 수 없으니까는 그 산의 꼭대기에 이렇게 세워져서 건너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. 제가 보기에도 그건 어떤 뭐 개발 가능성이 높은 가치 있는 땅이다고 보여지지는 전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만났고 했는데 주민들도 그 땅 주변에 이제 1차선 차가 한 대 다니는 길이 멀리 있거든요. 한 30분 떨어져 있습니다. 김기현 땅과.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입구에 있는 주민들도 여기도 개발 안 되는데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게 언제 개발이 된단 말이냐. 그건 말이 안 된다.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듣고 왔는데 네. 거기 이제 뭐 지역 자체가 뭐 상수원 보호구역인데다가 산림 보전 지역인데다가 했기 때문에 저 가치가 없다고 보고 제가 어제 안 그래도 그 뭐 울산의 시의원들 그 조사를 한번 벌였거든요. 그 여야 의원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. 전혀 결론을 못 냈습니다.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. 그래서 흐지부지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시의원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뭐 지금 투기 의혹을 가지고 논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. 네네. 예, 우리가 이제 선거 결과를 얘기하다가 이제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해명이라보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명만 들었을 때는 또 황교안 후보가 서운할지 모르니까 황교안 후보의 주장은 그거 아니겠습니까? 애초에 기본 계획 안에 3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 땅과 전혀 무관하게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갑자기 이게 끼어들어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의혹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땅을 해준 일종의 그 부동산 업자 이 부분이 본인 명의로 땅을 산 다음에 바로 그 김기현 후보에게 되팔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것에 대해서 대신해서 사준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분이 이 땅 말고도 또 다른 건물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분이 사서 김기현 후보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대신해서 사준 부동산 어떤 그 투기를 종용하는 이런 사업자와 함께 결국 투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. 맨 처음에 김기현 후보가 그 땅을 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느라고 샀다.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그분이 부동산 업자인 게 밝혀지니까 또 다른 말로 핑계를 대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해명의 일관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뭐 가격이 높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이 2가지 예로 볼 때 다른 부동산 업자를 대신해서 매입하게 해주고 그것을 다시 사는 이런 행위들이 전형적인 투기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표가 나왔을 때에는 내년도 공천에서도 부동산 투기에 아주 사실 국민의힘이 더 많지 않습니까?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땅이 많은 분들이 의원 중에서 더 많아요.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공천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저는 아직까지 김기현 후보가 해명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황교안 후보도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씬스틸러다 뭐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김기현 후보도 뭐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황교안 후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하시는 말씀 저도 봤는데 상당 부분이 맞지 않아요.
제가 봤습니다. 제가 그때 지난 주말에 그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. 다 들어봤습니다. 들어봤는데 이 노선 계획은 1, 2,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. 2017년, 2019년, 2021년인데 노선은 2021년 송철호 시장 때 확정이 된 거예요. 그때 기본 계획이 바뀌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. 그거는 용역을 했던 겁니다. 용역을 세 차례 했던 것이지 그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? 어느 노선으로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하냐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거든요. 그래서 BC 값을 비롯한 그런 말하자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이 지금 노선이다. 이렇게 해서 그 용역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계획이 뭐 노선이 정해졌다가 바뀐 것은 전혀 아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동산 업자라 그러는데 그분은 제가 그 파신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은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이제 건설업을 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IMF 때문에 이제 거의 도산 직전에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좀 살려줘라. 그렇게 해서 김기현 의원한테 그 당시 변호사에게 이제 구원해서 김기현 후보가 이제 사주었다는 겁니다. 그렇고 또 하나는 어제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 옆에 땅을 예시로 들던데 그 옆에 땅이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. 왜 높았냐면은 기획부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. 안 그래도 그 앞에서 제가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났더니 기획부동산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시장 땅이다, 이거 개발된다 해서 한바탕 훑고 지나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김기현 후보 땅 옆에 그분이 이제 그 기획부동산에서 나누어서 쪼개서 매각을 했더라고요, 보니까. 근데 그것은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. 김기현 땅 시장 땅이다 해서 개발이 가능하다, 개방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들어와서 피해자들을 양산한 그런 부분도 생긴 것입니다. 예, 반론을 짧게 부탁드릴게요.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BC 분석은요 도로를 낼 거냐 말 거냐 그 전에 하는 것이고 BC 분석이 되고 나서 기본 계획은 당연히 용역으로 하죠.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일부 변경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계획 3개 안 중에서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행정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. 기본적으로 이건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의혹 해소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노선이 뭐 김기현 시장 시절에 자기가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렇게 자기 땅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끔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이게 송철호 시장 때 지금의 노선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